네, 완자 42쪽 오늘은 운동량 충격량 하겠습니다. 요건 고1 때 해본 적 있을걸? 일단 운동하는 물체는 어떤 값을 가지는데 그걸 이제 운동량이라 불러요. 그럼 운동하는 물체는 일단 물체니까 질량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한다는 건 속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운질속. 자, 기호로는 얘를 P라 쓰고 질량 M, 속도 V 해서 MVP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량 단위는? 그렇죠. 네, 이거 두 개 곱한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얘 단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질량의 방향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네. 속도의 방향이 있죠. 네. 그럼 얘도 방향이 있는 건데 그럼 속도의 방향과 얘의 방향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의 방향은 운동량의 방향이 된다. 이게 운동량 일단 정의입니다. 네. 당연하게 질량이 같으면 V가 클수록 운동량이 크고 V가 같으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운동량 방향은 뭐의 방향? 속도의 방향. 그래서 얘는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 무조건 잘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충격량으로 연결하려고 하나 봐요.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니까 뭔가 과학에서 변화량은 처음 빼기 나중인가요? 나중 빼기 처음인가요? 그쵸, 대부분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다만 부호를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 빼기 처음으로 구한다. 요거 한번? 안 돼.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있대요. 이거는 자주 나오나? 가끔 나오는 그래프. 여기서 기울기는 뭘 뜻하는지 알아야 돼요. 기울기는 저번엔 잠깐 했나? 기울기는 일단 x축분의 y축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즉 시간 변화량분의 운동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근데 운동량 뭐 곱하기 뭐죠? 시간 어? 곱하기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라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속도예요. F다. 기울기는 R자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 R자임이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풀 수가 있다. 됐죠? 네, 좋습니다. 이거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새로 등장한 내용이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막 질량 보존 이런 거 많이 봤죠. 운동량 보존은 뭐냐면 그거의 운동량이 보존된다. 다만 충돌 전 운동량 합과 충돌 후 운동량 합이 보존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를 보면 안 되고 보통 여기 충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돌 전 운동량 합, 충돌 후 운동량 합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이제 공식으로 따지면 뭐 이런 건데, 예를 들게요. 그냥 바로 예시. 제가 한 5kg. 이건 좀 너무했나? 5kg 할게요. 그냥 5kg으로 2m/s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kg짜리 정지에 있는 물체를 쳤어요. 조금 이따 그릴 걸. 이렇게.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5kg짜리 물체가 좀 느려졌고요. (1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제 대굴대굴 굴러가겠죠? 네, 이때 얘의 속력을 구하래요. 오, 5m 플러스 그렇죠. 왜냐면 충돌 전 오른쪽에 이제 플러스라 놓는 겁니다. 그냥 그럼 얘는 10, 0 정지했으니까 은 플러스 5 더하기 V가 되는 거죠. 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자, 그래서 V는 5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하나 더 팁을 알려줄게요. 운동량 보존을 좀 알차게 쓰는 팁. 자, 얘랑 질량이 몇 대 몇이죠? 5대 5대 1이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1대 5예요. 보면 얘가 몇 변했죠? 1깎였는데 속도 변화량. 그럼 얘는 몇 늘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입니다. 충돌하는 애들의 질량이 뭐랄까 1대 2. 질량이 1대 2면 속도 변화량이 2대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질량과 속도 변화량이 반비례해요. 오케이? 이거 이용하면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알고 계시고, 자, 수레를 이용한 운동량 보존 법칙 실험. 뭐 그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자, 얘 굴릴 거야. 떼굴떼굴. 얘는 정지해 있어. 그러면 충돌 전 A 속도, 그럼 처음에 운동량은 얘 곱하기 얘겠죠? 그게 0.3인데 충돌 후에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가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 이런 실험이고요. 그냥 네, 그렇다 하시면 됩니다. 어디 나와 있네? 8. 이거는 꿀팁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은 그럼 언제 성립하냐? 얘는 웬만하면 성립입니다. 그냥 여기서 항상 성립이라 할게요. 한 물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쪼개졌어. 이때도 되고, 아니면 두 개 물체가 하나로 합쳐졌어. 이래도 되고,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리되는 경우 해볼게요. 얘와 얘가 손뼉 뭐라 그러지? 치기? 손뼉치기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걸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일로 밀리고 얘는 밀리겠죠? 그럼 얘가 예를 들어 VA로 나가고 얘가 VB로 나간대요. 그러면 처음 운동량 합이 몇이었어요? 처음에 있을 때. 아, 이거 지워야겠다. 처음 운동량 합이 몇이었어요? 0이었죠. 먼저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얘 질량 곱하기 이거, 얘 마이너스죠. 얘는 이거 곱하기 질량, 그럼 플러스죠. 합친 게 0이 된다. 즉 이쪽 운동량, 이쪽 운동량 크기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막, 그럼 예를 들어 얘 60kg래요. 얘 좀 뚱뚱해요. 얘가 40kg래요. 근데 얘가 2m/s래요. 그럼 얘는 몇 m/s일까요?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정확히 하면 마이너스 2죠. 왼쪽이니까. 이렇게 돼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합쳐져서 같이 가는 경우도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운동량은 이렇게 보존이 잘 되는데 운동 에너지 보존은 잘 안 돼요. 충돌 시 운동 에너지는 거의 보존되지 않는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냐 물어보면 직접 구해보는 게 제일 안전해요, 사실. 이 다음 단원이 이제 운동 에너지거든요. 운동 에너지 식 기억나요, 근데? 중학교 때 하나? 2분의 1 mv 제곱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합쳐서 성립하는지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자, 볼게요. 충돌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탄성 충돌. 뭐냐면 얘는 운동량 보존은 당연히 되고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충돌입니다. 이 경우는 되게 스페셜한 경우예요. 엄청 스페셜한 경우. 자, 두 물체의 질량이 같으면 속도가 바뀌고 그냥 빵빵 가요.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 해서 이것도 조금 스페셜해요. 얘는 붙어서 가는 경우.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쭉 해서 같이 가는 거. 그럼 이때는 운동량 보존 당연히 되고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보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비탄성은 그냥 일반적인 충돌입니다. 이 제일. 얘도 운동량 보존은 되는데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결국 얘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엄청 희귀한 경우다. 그러면 또 적어줘야지. 이거는 사실 좀 심화해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쓸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그 공간은 되려면 충돌 전후 두 물체 상대 속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상대 속도가 그대로면 운동 에너지는 웬만하면 보존돼요. 이건 진짜 근데 잘 쓸 일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알아봐 두시고 밑에 풀어보실까요? XOX 5kg/m/s XOX 왼쪽 A는 감소 B 증가 1.4m/s 2m/s. 더 했어요? 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충격량입니다. 충격량은 어떤 문제가 충격을 받죠? 충격받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도 뭐냐면 힘 그리고 시간.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충임시 FT라고도 하고요. FTI. 충격량은 I라고 쓰고요. 자, 그럼 단위는 해볼까? 힘 단위, 시간. 보통 세컨드 하죠. 그러면 둘이 곱한 NS가 충격량의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의 방향이 있을까요?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없죠. 그러면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아까 어딨지? 당연한 얘기죠. 어딨지?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같이 커지는 거고요.
충격량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고, O 유명한 그래프죠. 힘 시간 그래프. 넓이는 이 둘이 곱한 값이니까 힘 곱하기 시간에서 충격량이 됩니다. 그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충격량이고, 자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네. 이 넓이를 구하라고는 안 해요. 적분이니까 이건. 근데 이제 줍니다. 그러면 충격량은 넓이는 충격량 맞고, 다만 얘는 힘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힘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 힘도 그냥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평균 낸 힘. 자, 그러면 둘이 같이 배우는 이유, 둘이 연결되니까 거의 다 이 식으로 풀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죠. 보통 문제는 어떻게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줘서 충격량을 구하게 한 다음에 이게 힘 곱하기 시간이다, 이걸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만 줘요.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구하라고 하는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거꾸로 말하면,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이렇게 옮겨버리면, 처음 운동량을 넘기면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한 거랑 똑같아져요. 더해진다고 생각해도 돼요. 예를 들어 얘가 MV1이었어요. 거기다가 F 데타 T를 곱한 만큼 더하면 MV2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빨대로 공 날리기, 이거 통합각도 나왔다. 자, 여기다 녹은 거, 여기다 녹은 거, A, B, 누가 더 멀리 날아가요? B. 왜? 힘을 받는. 그죠? 힘을 받는 시간이 이만큼 기니까 충격량이 커서 운동량 변화량이 커서 날아가는 겁니다, 멀리. 네.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똑같아요. 힘을 크게 혹은 시간을 길게. 예시, 대포의 포신이 길수록. 똑같네, 보일 때랑. 그쵸?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이 커져서 멀리 날아간다. 이거 끝까지 휘두르기, 이건 이제 이것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이것도 충분히 휘둘러, 네, 시간 길게 이렇게 크게 휘두르는 거, 이건 힘도 커지고 뭐 시간도 길어진대요. 하여튼 늘려서 충격량 자체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뭐예요? 충격 완화. 얘는 충격 양이 일정할 때 이게 일정할 때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자, 이런 거죠. 근데 이 힘을 어떻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냐면, 충격력 혹은 평균 힘?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냥 힘이에요, 힘. 그래서 충격력은 힘이다. 그래서 시간 늘려서 힘 줄이는 예시죠.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이 충격량이 같으면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 시간이 짧잖아요. 팡! 충격력 크게 받고, 이런 데에서 부딪히면 시간이 길어서 충격력을 작게 받게 된다. 그래서 안전장 바닥 방석. 아이고, 얘는 깨지고 얘는 안 깨지고. 왜요? 힘 받는 시간. 그렇죠. B가 받는 시간이 길어서, 그러니까 충격량은 똑같아요, 이 그래프 넓이. 근데 받는 시간이 B가 길어서 받는 힘이 작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원리가 이제 안전장치입니다. 다 푹신푹신해요, 특징이. 매트
이렇게 시간 길게 해서 충격 줄인다. 무릎 구부리는 거, 포수 공 뒤로 빼면서 받는 거 손. 범퍼는 딱딱한 거 아니에요? 얘는 좀 잘 찌그러지게 해놨어요 일부러. 꼭 들어가게. 그래서 시간을 늘려서 얘도 힘을 줄이는 거고, 에어매트, 에어백, 번지 점프, 고무, 헬멧 안에 스펀지, 뽁뽁이 다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예시입니다. 이지하죠? 네, 일단 내용